이거 좀 어려운데, 그럼 과연 약이란, 우리가 흔히 하는 약초의 약이라는 거는 뭐가 약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의약품으로 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은 왜 어떤 거 의약품이 되고 어떤 거 의약품이 안 될까라고 보통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뭐 보통 아프신데 뭐 요즘 트렌드를 보면 좀 약간 무릎 안 좋고 이러면 나 뭐 먹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면 보통 얘기 듣죠 요즘에? 우술 잡숴봐 뭐 이러잖아요. 우술 먹어봐 이러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TV에는 우술이 애기들 뭐 성장 호르몬에도 좋다는 뭐 어떤 케이블에서도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방송 좀 우려했는데 이런 약초들은 어떤 일정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어느 정도의 성분이 용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어떤 건강한 안정성,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는 부작용이 크게 나면 안 돼요. 누구는 효과가 떨어져도 괜찮지만 누구한테는 알러지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철저한 안정성을 거치기 때문에 이 의약품이라는 단계로 가기까지 좀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그 밑에 약초들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드셔서도 괜찮으니까 흔히 얘기하는 약초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이런 의약품들은 그만큼의 안정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건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약초라는 건 흔히 얘기했을 때 약을 쓰이는 식물들은 다 약초예요. 그래서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질 전체를 다 우리는 약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식품도 한약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천연물이라는 거는 약초 말고도 우리 녹용도 먹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피부에 좋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경옥고에 나오는 복령 있죠, 복령. 소나무를 제가 옛날에는 강원도 홍천 가면 이 삼지창을 저한테 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홍천 가서 소나무 밭에 가서 이렇게 쑥쑥 집어넣으면 뭔가 툭 걸리거든요. 그래서 싹 뽑으면 커다란 어떤 자생균 사체가 한 마리가 나와요.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게 바로 소나무의 뿌리를 먹고 자라는 기생균이에요. 그게 복령이라는 건데 복령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화장품에 원료가 많이 씁니다. 설화수의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피부 미용에 좋거든요. 그리고 기생균인데도 다이나믹하게 부드럽게 부종을 뺄 수 있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령들 같은 경우는 균이에요. 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겨울에 하늘 쳐다보고 산을 걸으면 초록색 어떤 자생되는 초록색 군락이 있죠. 그게 이제 기생한다, 상기생이라고. 뽕나무 위에 보면 기생하는 물질, 겨우살이라고 하잖아요. 그 겨우살도 사실 균이에요, 균. 저는 요즘에는 사실 약초 재배가 좀 더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런 복령하고 상기생 재배에 좀 관심이 좀 많은 편인데 그런 것들은 다 천연물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인삼은 뭐냐? 우리 인삼 수상 시장에서 사서 잡수시죠? 드시는 것들은 다 이런 식품들입니다. 이런 것들도 한약에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아는 복분자, 딸기도 여러분들 드시잖아요. 식품으로. 남자분들 복분자가 말 그대로 소뚜껑 뒤집는다는 힘이 있다고 해서 복분자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한테 좋다 뭐 이러는데 복분자는 의약품으로 쓸 때 흔히 얘기하는 산에 있는 산딸기를 쓰지 않습니다. 복분자는 이것도 별로 아는 분들이 없어요. 코레아누스라는 그 저희 학명에 근거하는 그러니까 이름이 서양 사람들도 알기 쉽게 영어 이름을 만들어요. 약초도 이런 복분자는 코레아누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거라는 학명을 붙여서 지금 전남 광양에서 재배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복분자는 다 익은 맛있는 게 아니고요. 미숫가시니까요. 익기 전에 가장 기와 함량이 높을 단계에서 채취를 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계절 딱 5월 초까지 광양에서 채취합니다. 채취해서 말려서 의약품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 복분자도 사실 다 익으면 여러분들이 딸기로 드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발전이 되면 이런 중첩된 것들이 한약이라는 건데 요거는 이제 동물, 식물들을 그 의약품의 목적에 맞게 잘 절단되면 경동시장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구입하실 수 있는 한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약이라는 거는 사실은 가장 일반인들하고 가깝고 가장 효과가
부드럽지만 가장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안정성이 보장되는 것들이 바로 한약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는데 한약을 먹고 간독성이 생겼다 이런 기사 보셨죠? 네. 물론 한약도 간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에 그 처방은 그 부자라는 좀 신경독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장 두근거리게 하는 이런 아코니틴이라는 성분이 많은 약초를 썼었어요. 근데 그 분이 그걸 잘못 따게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갑자기 심정지가 오다 보니까 간독성 때문에 심정지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의사소견이 떠서 그런 거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식물은 많이 드셔봐야 간독성이 안 생깁니다. 사실은 더 위험한 건 제가 이제 임상약학을 보였는데 알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남성분들 음주 한 잔씩 하시고 다음날 머리 아플 때 이제 아세타미노펜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는 흔히 얘기하는 타이레놀 이런 것도 드시잖아요. 그게 미국 보건당국 FDA에서 얘기할 때 가장 간독성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통 1000배, 일반 한약보다 1000배 가까이 위험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정도로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양약을 드실 때 음주와 함께 드시는 게 훨씬 더 위험하지 실질적으로 한약은 여러분들이 아는 선에서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먹고 우리의 아기들도 먹게 하는 게 바로 이 한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안정성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소리를 높이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는 한약이 좀 더 안전하다는 걸 아시게 되실 것 같습니다.